보통 사람들은 흔히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걸 잃어간다고 느끼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마저 부드럽게 품으며 삶이 비로소 깊어지는 때라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인생의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빛과 그림자처럼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수십 년을 일과 가정, 관계와 실패, 성취 사이에서 걸어온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신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시간을 견뎌낸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귀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어떤 시기보다 넉넉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있으며 그 이야기들을 차분히 되돌아볼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다시 피워낼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랜 세월이 길러준 당신의 통찰과 지혜로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그저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로 이때에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완성합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순간이 허무로 흩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반드시 돌봐야 할 당신만의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무심히 지나쳐 결국엔 후회하게 되는 60대에 반드시 키워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연령의식입니다. 주관적 연령의식이란 당신이 당신의 나이를 몇 살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이를 숫자로 규정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모든 가능성을 지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주름이 늘어가면 마음마저 늙어야 한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배워온 습관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인구가 넷 중 1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와 노인이라는 구분은 현실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제 60대는 은퇴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생애의 절반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젊음이란 단지 주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시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일대학교의 베카 레비 교수는 23년에 걸쳐 660명을 추적하며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몇 살이라고 느끼십니까? 그 대답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아직 젊었다고 여긴 사람들은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살았고 심장질환과 우울증의 발병률도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연구 결과 그녀는 이런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이에 대한 믿음이 사람의 생물학적 수명을 바꾼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67세에 폭포 위에 지은 집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택이라 불리는 낙수장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의 시간에는 나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는지가 곧 당신의 나이입니다. 늙음은 주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포기하는 순간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나는 지금 몇 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오늘을 이끌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숫자가 자신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란 당신이 앞으로 무엇으로 불리고 싶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다시 정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과거의 이름에 갇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모든 역할이 끝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책상이 비워지면 마음에도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평생 어떤 이름으로 불려왔든 그것이 앞으로의 시간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레빈스는 노년기를 마지막 생애 구조를 새로 짓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이라도 자신을 다시 정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해리엇 도어티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70이 넘은 어느 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그 질문 끝에 그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4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고 그 작품으로 전미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늦깎이 작가라 불렀지만 그녀 자신은 그것을 내 진짜 이름을 찾은 시간이라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일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창조하는 사람이다 같은 새로운 의미의 당신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 대답이 당신의 남은 생을 다시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호기심 근육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찾고 낯선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이 같은 하루로 흘러가면 마음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스탠포드대 신경과학 연구팀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일 15분씩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의 활동이 단 6주 만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작은 호기심이야말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야 안젤루는 60대에 처음 춤을 배우며 말했습니다. 호기심은 영혼의 젊음이다. 당신이 가본 적 없는 골목을 걸어보고 읽지 않았던 책을 펼치며 마음을 다시 깨워보십시오. 이제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호기심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새롭게 보았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오해와 서운함이 몇 년의 인연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음은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오래 그 아픔을 간직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부여한 해석이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또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단 10초만 멈추고 자신을 관찰하면 분노와 후회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감정의 한가운데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감정과 삶 사이에 조금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당신의 품격이 되고 평온이 됩니다. 하루의 끝에 물어보세요. 지금의 감정은 내가 바라는 삶과 닮아 있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단단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삶을 살았어도 단 하나만은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도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삶은 멈춥니다. 도리스 레싱은 80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오늘 하루의 끝에 이 질문을 적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무엇을 원하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갈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5가지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감정을 바라보고 끝까지 어떤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오직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은 누구도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매일 당신이 적어가는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누구도 당신의 가능성을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적는 작은 한 줄의 대답이 내일의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나를 믿었다.